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도 그렇지만 전세적으로 은퇴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면서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어디서 살까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사를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손주들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예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부터 날씨도 봐야 하고 주택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함께 은퇴 생활을 즐길 가까운 지인들도 있어야 하니까 소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네, 의료시설입니다. 제가 한국에 출장 갔을 때 만났었던 한 친구가 서울 인근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시내로 다시 이사를 할까 고민을 하길래 물었습니다. 아니, 은퇴하면 한적한 전원주택이 좋을 텐데 왜 고민하냐고 하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의료시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응급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원주택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하는데 병원까지 가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늘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은퇴 후 거주지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사항 이외에 은퇴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별로 표가 나지 않으면서 은퇴 자금을 은근히 축을 내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중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 지방세인데요. 각 스테이트의 소득세와 로컬 세금의 부담은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세금 차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만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일즈 텍스와 재산세 같은 로컬 세금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세일즈 텍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의 경우 내 거주지에 부과되는 가장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한다면 어떤 주가 은퇴자들에게 가장 착한 주인지를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한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을 만한 주 4개를 추려서 함께 비교해서 3차례로 영상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비교적 살기 좋은 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 중에 한 주입니다. 날씨는 말할 것도 없고 한인들의 경우 미국 속의 한국이라고 할 만큼 로스앤젤레스 인근은 한인 문화와 생활이 많이 젖어져 있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최저 1%부터 최고 13.3%까지 부과되는데요.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크게 없다면 주정부 세금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13.3%까지 부담하게 되는 점은 고소득 은퇴자들에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평균 세일즈 텍스는 8.82%로 약 9%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프로퍼티 텍스는 10만 달러당 약 700달러 정도이지만 카운티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상속세죠.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금은 주로 주정부와 로컬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방 세금이 아니라는 점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은퇴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서 파악하기 어려운 주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3.3%의 캘리포니아주의 최고 소득세율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득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율은 백만장자를 위한 세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사회보장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다른 형태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일즈 텍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의 중간 재산세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장단점의 균형을 비교해 볼 때 캘리포니아는 은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소득세율 덕분에 세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실제로 좋은 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저지주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뉴저지주는 뉴욕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이어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주입니다. 아시다시피 날씨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뉴욕보다는 생활 환경이 좀 더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금적으로는 가장 회피하고 싶은 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주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최저 1.4%부터 최고 10.75%가 부과가 되고 평균 세일스 텍스는 6.6%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평균 중간 프로퍼티 텍스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257달러나 됩니다. 10만 달러당. 캘리포니아의 평균 중간 프로퍼티 텍스보다 무려 3배가 높은 건데요. 이 높은 프로퍼티 텍스가 뉴저지에 사는 분들이 은퇴 후 뉴저지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든 스테이트로 불리는 뉴저지주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세금 친화적이지 않은 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지만 뉴저지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경감과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완전 면세를 통해서 은퇴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스 텍스도 평균 이하이긴 합니다만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는 이런 혜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는 최근 유산세를 폐지했지만 주에서는 여전히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뉴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시티와 뉴욕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시의 정식 이름은 그냥 뉴욕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뉴욕시티라고 부르고 약자로는 NYC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뉴욕은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이자 상징적인 도시다 보니까 뉴욕 스테이트 내에 있으면서도 종종 구분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뉴욕에서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세한 것은 몰라도 뭔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시 생활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있어도 생기가 넘치는 뉴욕이 좋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뉴욕주도 그리고 뉴저지 못지않게 프로퍼티 텍스 부담이 미국 내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 높은데요. 그렇지만 노인을 위한 재산세 감면이 있고 예를 들면 고령자에 대해서 주택 감정가를 50%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을 살펴보면 주정부 세금을 포함한 로컬 텍스는 스테이트 차원, 카운티, 시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시티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최저 4%부터 10.9%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일즈 텍스와 로컬 텍스는 평균 약 8.52%가 부과되는데요. 평균 재산세는 10만 달러당 1,620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일즈 텍스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수준과 비슷합니다만 재산세는 캘리포니아보다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 뉴욕의 세금은 다른 주와 비교할 때 일반 퇴직자에게는 덜 심각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연방 및 뉴욕 정부 연금, 군인 퇴직금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IRA 또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은 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주 고소득자들의 경우 현행 세율 10.9%가 2028년부터는 8.82%로 줄어들게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종류도 많고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떤 주나 그리고 카운티, 시리마다 그 세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시는 특정 지역의 세율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평균 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그리고 뉴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텍사스, 조지아, 일리노이즈 그리고 워싱턴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맨 마지막에는 모두들 관심이 있을 만한 주 하와이와 플로리다, 네바다 그리고 알래스카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영상에는 은퇴자들이 꼭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은행에 있는 내 돈 해킹당하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내 크레딧 카드를 도용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비즈니스를 하신다고요? 혹시 직원의 횡령이나 크레딧 카드의 오용이 염려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개인과 비즈니스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염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개인과 비즈니스의 여러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출 내역을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면 마음이 놓이시겠죠. 이제부터는 해킹과 도난의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안심 BCFI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BCFI는 은행처럼 자금 이체나 송금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큰 기술을 탑재해서 해킹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암호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안전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금융보안 BCfi 꼭 가입하셔서 내 돈도 지키고 부자 되세요.